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승원웅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최영동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연말이잖아요. 12월이 되니까 부쩍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이제 송년회 모임도 굉장히 좀 많아질 거고요. 평소에 연락도 좀 뜸했던 뭐 지인분들이라든지 맞아요. 친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해 넘기기 전에 한 번씩 연락들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좀 12월도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기에 12월 시장까지 좀 잘 올라준다면 좀 모임이 조금 더 즐거워질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어제까지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네. 현 시간부로 좀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뭐 뒤로 하시고요. 좀 마음 편히 좀 보시면서 뭐 좋은 이제 소식들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상황 갈까 좀 자세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1시입니다. 현 시간부에 대한 지수 흐름들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현 시간부로 플러스 3.75포인트 상승한 1952.79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어제자의 하락 부분들을 조금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좀 힘겨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41포인트 하락한 667.01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개인들 마이너스 33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261억 원의 순 매수 그나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 오늘도 파네요. 마이너스 796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자, 37억 원의 순 매수를 개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마이너스 56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외인들 여전히 뭐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74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 열리고 있는 상해 쪽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기 지표들도 일단은 뭐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플러스 0.14% 상승한 3,474.78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뉴스가 하나 들어왔죠. 11월 소비자 물가가 1.5% 상승하면서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반가운 이야기죠. 아무래도 어제 무역지수가 부진했던 가운데 이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 좀 세계적으로 우려감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봐도 예, 맞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 시청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유익한 퀴즈였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유익한 퀴즈고요. 여러분들이 이 툴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퀴즈 바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을 통한 주식 매매를 뜻하는 용어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라는 퀴즈고요.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HTS, 2번 HOT, 3번 HTB입니다. 네. 컴퓨터로 매매하실 때요, 이 프로그램들 많이들 쓰고 계실 맞습니다. 거예요, 아마도. 저희도 방송하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컴퓨터에 뭐가 깔려 있는지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최영동 멘토님의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와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공감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예전 종목 어땠는지부터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리뷰를 잠깐 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뭐 최근 들어서 삼성 SDI라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좀 이제 공감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유진과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 어깨가 상당히 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 들어가는 약간은 다른 모습들, 다른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렸고 뭐 꾸준하게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우리 공감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뭐 LG 화학뿐만 아니고 삼성 SDI 쪽도 마찬가지로 3%대 이상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제 정배열 구간들이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12만
5,000원대를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돌파가 진행이 되느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 SDI가 연말뿐만 아니고 연초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우리가 끝까지 좀 추적을 해가지고 좋은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공감 리뷰주입니다. 롯데 쇼핑이라는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2주 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자,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시장 대비 좀 안정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연말 소비와 관련해서 유통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는 시장 대비 좀 좋았어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롯데 쇼핑도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4%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롯데 쇼핑 말씀드릴 때 그 롯데 형제난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 측면이 오늘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증시 와이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남들보다 좀 빠르게 좀 소식을 좀 접할 수 있고 투자 모멘텀을 찾아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감 종목인데요. 뉴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11시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말씀을 좀 드리자마자 급등하는 분들 좀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는 일단은 뭐 매물대가 잡혀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변동폭이 좀 나오게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지없이 일단은 뭐 15% 16%의 강세를 보여주다가 차익성 매물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저희 무료 방송에 좀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좀 거두시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에는 마이너스 0.16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나쁜 기술적인 분석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대차가 아이오닉이라는 또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컨셉카라고 해야 되겠죠.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량들을 또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전기차에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개발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후발주자로서 또 그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 뉴인텍이 호재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에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 수익률이 나오긴 했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 종목 이렇게 시장이 좀 부진해도 잘 갔던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은데요. 오늘 종목 뭔지 더 기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일단은 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파생 포지션에 따라서 현물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투심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움직일 만한 포인트들이 좀 안 나옵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뭐 개별적으로는 일단은 목요일자, 내일자까지가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저는 뭐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거나 막 어느 업종이나 어느 종목이나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과연 이런 모멘텀들이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다는 개념이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흥황해운이 5.97%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자체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곤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탄력도를 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자의 5.97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기보다는 현 구간에서 8월 달서부터 이후서부터 꾸준하게 매력적인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파동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감주로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 흥하해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부터 3위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일본 롯데의 지분 공개 매수로 인한 강세.
롯데제과 지금 200만 원 넘는 황제주가 오늘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본 롯데의 지분 매입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투자자들 반응은 일단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데요.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성격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게시글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네. 좀 긍정적인 게시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롯데 3인방 잘 가네요라는 얘기가 좀 여기 롯데 올라왔습니다. 쇼핑 포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좀 짚어주셨네요. 자,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요. 롯데주는 액면 분할 없나요? 라는 게시가 올라왔고요. 일단은 해주면은 상당히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200만원, 뭐 앞서서 이제 황제주라고 황제주.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이런 식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좀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에 대한 뭐 생각들을 좀 해준다고 하게 되면 기업 쪽에서 좀 액면 분할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쇼핑 케미칼 오르는데 향후 전망은? 이라는 게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무거운 종목이 갭상승하네요. 라는 게시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요. 네, 맞죠. 그리고 일본 롯데에서 왜 공개 매수 대체 왜 하는 거죠? 이유는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롯데 제거하면은 롯데껌으로 시작해서 롯데를 좀 일으킨 정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지난 가을부터 계속됐던 이 왕자의 난해 롯데 제거가 그동안 변동성이 정말 컸거든요. 예. 일단 근데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롯데에서 지금 대체 왜 공개 매수를 하는 거죠? 일단은 껌은 롯데껌이고요. 그죠? 안 돼요, 네, 이러면. 네. 자, 일단 롯데그룹 측과 오너이가의 지분 매입 경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신동빈과 신동주 형제 간의 형제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각자의 셈법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롯데제과가 230만 원에 이제 자사 공개 매수가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표면적으로는 뭐 이유는 있습니다. 일본 쪽의 롯데제과와 네. 한국의 롯데제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사실은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그쵸. 아니고요.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이제 국내 롯데그룹과의 이제 관련된 이제 형제난과 관련된 내용들이 네. 오히려 주가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롯데제과가 일본의 롯데제과가 국내 롯데제과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종목만 올라간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 그쵸.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부각을 나타내면서 좀 뭔가 좀 기대 심리가 좀 발동이 되는 그쵸.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재계에서 이제 일본 롯데 이제 잇따른 롯데제과의 지분 매입이라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신동빈 롯데그룹의 회장에 조금 이제 지지를 하는 이제 그러한 네. 표명이 아닌가라는 얘기들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신동빈과 이제 신동빈 이 형제 간의 과연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더라고 되면 사실 뭐 늘상 그렇습니다. 항상 현재난이 발생이 되면은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앞서서도 이제 롯데 쇼핑이라는 종목을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자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롯데제과뿐만 아니고 어찌됐든지 간에 신동빈 회장이 호텔신라와 관련해가지고 IPO를 진행하겠다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롯데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을 때 이러한 이슈들, 이러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수급 자체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겠죠. 온통 빨갛네요, 지금 화면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네.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보험 할 것 없이 지금 우측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롯데제과가 직전 고점까지 돌파가 됐다가 음봉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공개 매수 자체가 230만 원으로 만들어 놔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또는 유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나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롯데 쇼핑이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같이 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좋은 투자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롯데그룹주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자회사 수산물 판매 계약 소식의 강세. 이 종목 지난 10월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예, 그 그렇습니다. 이후로 좀 변동성이 엄청 났었는데 예. 오늘 또다시 오르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시글 반응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도 상당히 왔다 갔다 네. 하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원래 위치로 가는 건가요? 라는 네. 게시가 올라왔고요. 외국인이 순매수하네요. 외국인도 관점이 궁금하네요. 라는 게시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싶기도 좀 한데, 사실은 네. 이제 일정 수준에 대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단순하게 중장기 투자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무리가 시장에 좀 대한- 있다고. 그렇습니다. 무리라고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추세적 상승인가 단기적 반대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정말로 핵심을 찌르는 게시글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장기적 모멘텀은 살아있나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자, 요즘은 외국인이 단타 매매한다는데 이 종목은 어떨지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리고 공시에 주목합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종목이 오늘은 표면적으로 자회사 계약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정말 커요. 이게 그만큼의 호재거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 관련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대만 거래처와 283억 원 규모의 수산물 판매 계약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보시게 되면 네. 최근 회견 연도 매출액의 110%를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계약을 가지고 1년치 먹거리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10%대의 강세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원양자원이 앞서서 이제 우리 게시글에도 네. 올라왔듯이 앞전의 모습들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기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이제 기대감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에는 다소 조금 단발성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게 11월 중순에 한번 또 종목 관련해서 상담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좀 안 좋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중국의 이제 허가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자회사가 그 허가를 중국 당부에서 좀 취소가 됐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좀 풀린 상황들은 아닌데 그와 반면에 계속적으로 원 사업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옴으로 인해서 3,500원이었던 주가가 5,000원대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이 종목 자체가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갭상승을 띄워서 10%대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0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3,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게 되면 또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 일정 수준 100% 200%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조정에 대한 기간 자체가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최소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그 기간적인 부분들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최근 들어서 5,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이제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느끼면서 차익성 매물 좀 나아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10%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4,700원대에서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제 물량 소화 과정들을 좀 겪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일단은 4,800원대를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가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뛰어 올린지에 따라서 이 주가에 대한 향방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조금 프로에 가까운 좀 매매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 HTS를 우리 퀴즈의 정답이라고 많은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이 종목,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4,8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들을 정말 시시때때로 계속적으로 HTS를 주목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이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목표치 자체는 4,900, 4,8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4,800원, 4,900원대로 좀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노려보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손절 라인 자체 또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매매를 지금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자체를 한 4,500원대 이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4,500원대를 강하게 이탈을 한다. 종가상으로 4,500원대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다음 날을 위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 조금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요.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코아로직입니다. 모 회사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회생 절차 신청. 자, 코아로직은요, 최근 들어서 매각 기대감이 좀 급등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다시 급등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예, 게시글도 상당히 조금 오락가락하는 게시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쭉쭉 오르는 코아로직 모멘텀이 뭔가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자, 관리 종목인데 괜찮나요? 좀 우려 섞인 그런 이제 게시글도 그쵸. 올라왔고요. 이렇게 간 종목 반드시 쉬던데 좀 조심스러운 네. 그런 게시글도 좀 올라왔습니다. 자, 큰 욕심 없이 목표가 1만이라는데 지금 3,000원입니다. 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네, 코아로직 어디에 매각되는 거죠?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예. 있네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목이 지금 관리 종목이 됐는데도 예. 그 기세를 지금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일단은 뭐 게시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게시글 읽어주셨는데 코어로직 어디에 매각되는 거죠? 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네. 어디에 매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만약에 매각사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MOU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양해각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변동성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항상 논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불확실성에 또는 이제 기대감들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코어로직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뭐 계속적으로 뭐 회계연도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매매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죠. 뭐 회생절차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기업의 매각이 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뭐 매각 공고 진행을 하고 매각사에 대한 선정 부분들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매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또는 인수를 하겠다라는 기업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500원대 주가가 3,000원대, 3,600원대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에 대한 이제 투기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스마트한 머니들이 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좀 거품이 좀 끼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뭐 주식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없이 유동성을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꼭 이러한 매매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끝물에서 혹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위험하죠.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하나의 예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바른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바른전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항상 그렇습니다. 상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밑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리면서 도치형의 캔들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손밖에 밀어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상승폭 자체, 상승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은 일정 수준에 대한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어로직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좀 교훈 삼아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오늘 물론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봉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캔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히 이렇게 급등주 또는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차후에 정점을 찍어내주고 꺾였을 때의 모습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증시 와이를 꼭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프로 매매자 같으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캔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두시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캔들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할지언정 설령 다음 캔들, 다다음 캔들이 다소 조금 시장에서 매도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때 좀 용감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제가 지금 팁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코어로직 꼭 지켜보시면서 변동성 매매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어로직까지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9942님이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예. 유가 급락, 그쵸, 많이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떨어졌죠. 왜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안 내려가죠? 유가 하락 언제까지?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예. 사실 이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유가가 뭐 7년 내 최저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름 넣어가면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부담스러우시죠? 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뭐,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업종을 설명을 좀 드릴 때 레깅 효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레깅 효과라는 부분들이, 현재 매수를 했던, 그러니까 원유를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재고를 축적을 해놓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순차적으로 재고가 좀 들어오거든요. 재고를 가지고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네. 지금 30불대, 40불대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기존에 샀던,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40불대, 50불대일 수가 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소비자의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점진적으로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문제죠. 그러면 지금의 급락은 조금 더 있으면 반영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소비자 가격은 아무래도 시차를 좀 두고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기름 넣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화학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화학업종이 왜 오늘자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정유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레깅 효과가 계속적으로 싸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경기가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게 원유를 사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투여가 됩니다. 그렇다고 되면 마진 자체가 확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화학업종이 유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투자 아이템, 투자 모멘텀으로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지금 수준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증시와이를 저희가 거의 첫 방송 했었을 때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지? 시장은 빠지는데 화학업종은 강하네? 이런 부분들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화학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화학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좀 늘 방송에서는요, 좀 시간 관계상 답변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다른 답변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멘토님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아까 공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맞아요. 항상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금 답이 좀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자,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1번 HTS였습니다. 네, HTS 많이 보시면서 매매 잘 해 가시길 바랍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퀴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오늘 공감 정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 Y콘에서도 정유 관련된 화학업종들 네.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운송화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흥하이라는 종목을 오늘 공감 리뷰 종목으로 좀 설정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좀 상당히 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플러스 5.97%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20에서는 좀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방으로서의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 그와 더불어서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들, 파동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정 수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적정 목표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원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정확한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증시와이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